네, 안녕하십니까. 연세구대의 치과 보철과 전문의 정재혁 원장입니다. 네, 요즘 젊은 분들도 임플란트 많이 하죠. 요 사진을 보시더라도 앞니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. 어렸을 때 신경치료를 했거나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가 약해지기 때문에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또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20, 30대에도 많이 생겨요.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절이 되는 경우에도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고, 이제 이갈이가 굉장히 심한 분들, 20, 30대 때 어금니가 수직으로 뿌리까지 쪼개지면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는 20, 30대 때는 치아가 없어지더라도 한두 개 치아가 없어지니까 틀니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거고요. 브릿지로 거의 다 대부분 해결했던 거고, 연세가 많으셨던 분들은 예전에 임플란트 없었을 때는 치아가 여러 개가 없어지니까 이제 틀니를 많이 이제 선택을 했던 겁니다. 근데 이제는 20, 30대 때 치아가 한두 개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임플란트가 당연히 첫 번째 치료 옵션이 되죠. 임플란트 기대 수명도 길고, 거기에다가 이렇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, 내지는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? 브릿지와 임플란트의 수명 말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잘 모르겠죠? 네. 바로 답을 드리자면, 브릿지를 하면 계속 그 치아가 없어진 자리의 뼈를 치조제라고 하는데, 뼈와 잇몸의 부피가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. 실제로 발치를 하는 순간부터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그 머리 부분에 있는 뼈하고 잇몸이 거의 40%가 없어집니다. 밖에 쪽에서부터.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1년에 한 0.1mm씩 계속 뼈가 줄어들게 되고, 결국에는 브릿지를 앞니에 한 경우에는 뼈가, 이 치아가 없는 부분은 쑥 꺼지게 되거든요.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는 이제 치아가 맹출할 때 같이 만들어진 뼈이기 때문에, 앞니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1mm도 안 돼요. 두꺼워봤자 1mm예요. 굉장히 얇은 뼈가 치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면 그 바깥쪽은, 그 얇은 뼈는 없어지게 되고 안쪽에서 뼈가 생기게 되는데, 결국에는 부피가 싹 없어지게 되죠. 이쪽은. 이 뼈하고 잇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, 그래서 발치할 때 뼈 이식을 하는 거고요. 그게 이제 치조제 보존술이라고 하는 술식이고, 앞니 같은 경우는 치조제 보존술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같이 심을 수 있으면 바로 같이 심어주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잇몸을 치간 유두라고 하는데, 이게 치아가 있을 때 서포트가 돼서 유지가 되는 잇몸이거든요. 발치가 되면 이 치간 유두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, 뼈가 안쪽에 괜찮다면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심고 바로 임시치아까지 해주는 게 가장 좋죠.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뼈가 많이 없어진 경우라 발치하면서 뼈 이식을 했던 케이스고요. 뼈 이식을 같이 하고 나중에 이게 완성됐던 경우입니다. 요 치아를 뽑았던 거거든요. 감쪽 같죠? 그래서 결과도 아주 좋고, 뼈하고 잇몸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치료가 잘 된 상태를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에 잇몸하고 뼈가 이렇게 안쪽에서 임플란트가 힘을 주면 오히려 더 유지가 잘 됩니다. 뼈는 안쪽에서 적절한 힘을 주게 되면, 과도한 힘 말고 적절한 힘을 주게 되면, 그러면 오히려 뼈가 잘 유지가 돼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잇몸하고 뼈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낫죠. 다시 말해서, 나는 브릿지를 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임플란트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예요. 멀쩡한 치아도 깎아야 되고, 이 뼈도 잇몸도 없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, 당연히 어렸을 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임플란트 쪽으로 최대한 생각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.